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은퇴 후의 삶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에는 시간도 많아지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생활을 기대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걸 알았더라면 내 삶이 달라졌을 텐데. 우리는 미래를 직접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이미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후회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 은퇴자들이 가장 후회한다고 말한 6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은퇴 후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첫 번째는 바로 개인연금에 더 관심을 가질 걸입니다. 아무래도 은퇴 후에 가장 아쉬운 건 매달 받던 월급이 끊기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때 연금이 월급 자리를 대신해 은퇴 후에 가장 중요한 수입원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 예정자들은 노후 생활비 65.6%를 각종 연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답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의 비중이 38.5%로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기준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약 120만 원 정도 수준인데요. 특히 여성 수급자의 경우 더 낮은 금액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이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KB 보고서에 따르면 부부 기준으로 노후 최소 생활비는 251만 원, 노후 적정 생활비는 369만 원이라고 조사되었는데요. 이 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은 약 20에서 30%에 그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연금이 필수적인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연금 준비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적연금의 경우는 대부분의 가구가 보유를 하고 있지만 개인연금의 경우는 39%에 불과한데요. 이는 많은 사람들이 개인연금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준비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로지 공적연금만 보유하고 있는 연금 취약 가구도 2018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래도 약 39%의 가구에서 개인연금을 보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직장인 가구의 개인연금 평균 적립액 규모를 보시면 약 3,295만 원인데요. 월 250만 원씩 생활비를 사용한다면 1년치가 겨우 넘는 생활비 정도의 수준입니다. 개인연금을 가지고는 있지만 보유 액수가 크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이렇게 적립된 금액이 작냐? 현실은 응답자 절반이 아직 노후 준비를 시작도 못했다고 답하고 있고요.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시작한 시기가 평균 45살이라고 합니다. 주된 일자리의 평균 은퇴 연령이 49세니까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과 돈이 부족한 거죠. 45세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데 주된 일자리에서 49에 퇴직을 해야 하니까 실제 준비가 가능한 시간은 4년에서 5년 남짓입니다. 60세 이상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의 생활비 충당 정도를 보시면 충분히 여유 있다. 그리고 여유 있다고 대답한 가구의 비율이 약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절반 이상의 가구에서 생활비가 매우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대부분의 은퇴자가 쪼들리는 노후를 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결혼, 집, 차, 자녀 양육, 교육비 등 준비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은 노후 준비는 뒷전이 되기 마련인데요.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처리하는데 급급하다가 어느새 보면 노후가 눈앞에 딱 하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후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은퇴자가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단순 노무직이나 판매, 서비스 종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고령층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령층 인구의 고용률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은퇴를 하고 싶어도 노후 준비 부족으로 은퇴를 할 수 없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기도 합니다. 몇십 년을 정말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나이를 먹어서도 일을 해야 한다는 게 정말 서글픈 현실이죠. 반면 개인연금을 보유한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서 노후 생활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실제 조사에 따르면 개인연금 보유 가구 상당수가 은퇴 후 생활이 안정적일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비가 충분히 여유 있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생활비 마련 방법을 한번 보시면요. 주된 생활비 마련 방법은 국민연금 등과 같은 공적연금,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사적연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점은 생활비가 여유 있다고 대답한 사람과 생활비가 충분히 여유 있다고 대답한 사람 간의 생활비 마련 방법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개인 저축액 또는 사적연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유 있다고 대답한 사람보다 충분히 여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의 사적연금 비율이 2배 이상 월등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여기서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는 개인의 금융자산과 사적연금을 높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어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을수록 노후 준비 상황이 더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노후 준비가 아주 잘 되어 있다고 대답한 비수도권의 자산 규모와 잘 되어 있다고 대답한 수도권의 자산 규모를 보시면 비수도권 가구의 전체 자산이 더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금융자산은 오히려 잘 되어 있다고 대답한 수도권 가구보다 4천만 원 가량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을수록 노후 준비 상황이 더 좋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또 하나 문제점이 있죠. 바로 부동산에 너무 치중된 가계 구조인데요. 전체 자산 중에서 실물 자산, 그러니까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 비중이 70%가 훌쩍 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60대 이상에서는 80%까지 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른 국가와 비교를 해봐도 정말 이렇게까지 실물 자산이 높은 나라는 없죠. 심지어 일본도 금융자산이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총 자산은 5억 2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가계 부채를 뺀 순자산은 4억 3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2023년보다 오히려 총 자산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급등했던 부동산 가격이 빠지면서 이처럼 자산 규모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가계 재무 구조가 실물 자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총 자산 중에서 노후에 사용 가능한 금융자산의 규모는 약 1억 4천만 원 정도인데요. 이는 4년치 정도의 생활비로 우리가 은퇴 후에 30년 정도를 살아가기에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부동산 자산도 내 자산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무주택자 비율은 44%이고요. 부동산을 한 채라도 보유한 유주택자는 약 56%입니다. 그런데 이 56% 중에서 1주택자의 비율이 약 74%인데요. 즉, 대부분은 이 부동산 자산에서 발생되는 소득이 없는 깔고 앉은 자산이라는 거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임대를 나서 월세를 받을 수가 있지만 한 채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본인이 거주를 하고 계실 텐데 그럼 이 부동산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개인연금에 더 관심 가질 걸 이런 후회를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지금 당장 노후 준비 빨리 시작하셔야겠죠. 젊을 때부터 조금씩 꾸준하게 적립금을 늘려 가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으로 깔고 그 위에 얹을 개인연금, ISA 계좌 관심 가지셔야 하고요. 여기에 세액공제까지 같이 챙기시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은퇴 전에 금융자산의 비중을 늘려야만 합니다. 노후 준비는 할 거 다 하고 남는 돈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조금 덜 쓰고 아껴서 일찍 시작하셔야 합니다. 사실 만약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 거 너무나도 잘 아는데요. 하지만 저도 자식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이 노후 준비를 끝내두는 것이 진정 자식을 위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식한테 올인하지 마시고요. 조금 떼서
노후 준비 바로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은퇴자들이 후회하는 두 번째는 바로 주식과 펀드 투자에 더 관심 가질 걸입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투자에 대한 두려움이나 정보 부족, 투자 지식 부족으로 주식이나 펀드 투자를 꺼려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기는 하지만 수익률이 너무나도 낮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수익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비중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드렸죠. 특히 갈수록 기대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은퇴자금 고갈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투자는 노후 자산을 키우는데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저축만으로는 이러한 장수 리스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지금 내가 모은 금액은 한 4에서 5년치 정도의 생활비인데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30년, 40년을 더 살게 되면 이게 정말 큰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은퇴자분들이 젊었을 때부터 투자를 시작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은퇴 후에 투자를 시작하려고 하면 겪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인데요. 투자를 안 하다가 갑자기 목돈을 운용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투자에 뛰어들려 할 때 겪는 문제점 첫 번째는 투자 사기에 쉽게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없는 은퇴자들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가 바로 투자 사기인데요. 바보도 아니고 이걸 누가 당해 라고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지금도 당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은퇴 후에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한 사례가 정말 많고요. 고수익, 원금 손실 없음 이런 문구들은 무조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은퇴자들이 경제적으로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여 이렇게 사기를 치는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는 절대 공짜 없다. 돈 쉽게 버는 거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항상 명심하시고 꼭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 지식 부족으로 인한 손실입니다. 투자 경험 부족 시 시장 흐름을 이해하지 못해서 잘못된 결정을 할 확률이 높은데요. 특히 주식이나 펀드 같은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는 상품에 투자할 때 손실이 발생하면 공포에 질려서 자산을 매도하거나 투자를 중단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사실 우량한 주식에 투자했다면 이러한 증시 급락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요. 투자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손실을 보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은퇴 후에 투자를 하게 되면 겪는 문제점 세 번째는 바로 심리적인 부담과 스트레스입니다. 은퇴 후에는 아무래도 새로운 소득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투자 손실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스트레스는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분들이 투자 실패 후 우울감, 무력감 호소, 심리적으로 위축 등 은퇴 생활 전반적인 질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겪지 않기 위해서 젊을 때부터 소액으로라도 투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투자 경험을 쌓으면서 시장 흐름을 이해하고 장기적으로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만 합니다. 평범한 누구나 물가 상승률을 충분히 상회하면서 은퇴 자산을 안정적으로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고요. 우리도 이 미국의 연금 백만장자처럼 연금 자산 10억 부자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큰 부자는 운때가 맞아줘야만 가능하지만 이런 연금 부자, 우리가 노후에 풍족한 생활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투자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몇 년 동안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한 똑제 전자책도 있고요. 알찬 내용들을 가득 담은 똑제 강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세요. 세 번째 후에는 퇴직 후에 할 수 있는 부업을 미리 찾아둘 거입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우리는 49살쯤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다음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로 다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최소 65세 노령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생활비를 당장 벌어야겠죠. 그런데 퇴직 후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 있을 때 내가 여기서 나가게 되면 제2의 직업으로 어떤 걸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이것저것 배워도 보고 자격증도 따고 미리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신 분과 아무 생각 없이 퇴직한 다음에 찾으려는 분과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니까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면 직접 경험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50대 취득 자격증 탑5, 구인구직이 많은 자격증 탑10이 또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니까 정말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또 참고하시는 것도 좋겠죠. 네 번째 후에는 재취업, 창업에 도움되는 인맥 만들 걸 입니다. 다섯 번째 후에는 취미생활에 필요한 자금 마련해 둘 걸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남을 수 있겠죠. 그러면 취미나 여가 생활을 하게 될 텐데 이때도 돈이 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본 후회들을 다 보면 다 돈이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찍이 투자를 시작해서 노후 자산이 풍부하다면 이런 후회들은 하지 않게 되겠죠. 정말 보면 볼수록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시작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후에는 꾸준히 운동하며 체력 좀 키워둘 걸입니다. 노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력도 있지만요. 단연 1위는 건강인데요. 저 역시 정말 건강 지킴이로 불릴 만큼 이 건강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40대부터는 근력이 감소하기 시작하고요. 60세 이상에서는 근육이 30% 이상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도 좋지만 근력 운동도 반드시 같이 하셔야 하고요. 40대, 50대 이때 근력 운동 잘 해두시면 평생을 허리 꼿꼿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돈은 조금 부족해도 몸이 건강하면 열심히 벌고 오래 살면 되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 잃으면 정말 다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정의원 님이 저속노화로 너무 유명하신데 우리도 가능하다면 요거 지키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저도 냉장고에 정말 빠지지 않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토마토, 양배추, 당근, 브로콜리, 계란, 생선, 두부 너무나도 좋은 음식들이니까 건강하게 식단도 잘 챙겨 드시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근력 운동 항상 해주시고 제가 앞에서 기대 수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면 건강 수명, 그러니까 기대 수명에서 질병으로 몸이 아픈 기간을 제외한 건강한 상태로 활동할 수 있는 연수는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즉, 요즘 사람들은 옛날보다 정말 더 오래 살지만 몸이 아파서 병원 신세를 지거나 병원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더 늘어났다는 거죠. 이렇게 오래 사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투자도 좋고 돈도 좋고 노후 준비 다 해야 하지만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스템을 딱 갖춰놓고 남은 시간에는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은 자만하는 거 아니잖아요. 건강할 때 우리 모두 지켜서 워렌 버핏처럼 오래 살고 오래 자산을 불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후에 6가지 한 번에 총 정리를 해봤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경제력과 건강 이 2가지 후회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음 편하게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딱 갖춰놓고 나머지 시간에는 내 건강을 위해 할애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 수명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평생 돈 걱정 없는 노후 자금 마련하고 싶으시죠? 한번 배워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누부공 강의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투자에 필요한 핵심 정보와 실전 꿀팁까지 가득 담은 독재의 알찬 강의와 함께 평생 세금 걱정 없이 월 현금흐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수강생분들이 남겨주신 후기도 정말 많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조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